어머님 상태가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강은숙, 올해 72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초기 치매로 보입니다. 며느리 윤지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숨겨진 기쁨을.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손. 여기가 어디지?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네, 의사 선생님.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여자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다 관리할게요. 어머니 혼자서는 위험하니까요. 그래야. 아나? 네,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72세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모릅니다. 제가 30년간 형사 판사로 일했다는 것을, 제가 수백 건의 사기와 횡령 사건을 다뤘다는 것을 이제부터 제대로 관찰하겠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영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약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뭐지? 어머니, 치매약이에요. 꼭 드셔야 해요.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 했습니다. 지영이 나간 후 몰래 뱉어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제 치매약이 아니라 강한 수면제. 며느리는 저를 계속 잠들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밤 10시. 지영이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실 문 뒤에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치매 진단받았어. 이제 통장이랑 도장 다 내가 관리해. 얼마나 있어? 부동산이랑 예금 합쳐서 30억 정도 될걸? 30억? 지영의 목소리가 들떴습니다. 응, 빨리 처리해야지. 시어머니 정신 차리기 전에. 요양원은 언제 보낼 건데? 다음 달. 그럼 집도 비우고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전화를 끊는 소리. 저는 침실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법조인으로 일하며 배운 것.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것.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오늘 은행 가야 해요. 은행? 왜? 어머니 명의로 된 계좌들 제 이름으로 바꿔야 해요. 어머니가 관리 못 하시니까요. 그래야. 아나? 네, 어머니. 법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법적으로? 제가 30년간 법을 다룬 사람인데, 은행에서 명예 변경하시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셔서요. 지영이 저의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후견인 지정 서류가 필요한데요.
여기 있어요. 지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온 것입니다. 어머니,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쓰면 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일부러 삐뚤삐뚤하게. 그 순간 제 30억이 며느리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이 모든 게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이곳이 어금 요양원입니다. 시설장이 안내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요? 너무 비싼데요. 저희는 최고급 시설이라서요. 지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저렴한 곳 없어요? 그럼 비동을 보여드릴까요? 비동은 낡고 어두웠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4개, 퀴퀴한 냄새. 여기는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여기로 할게요. 지영이 바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좋죠?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여기서 자야 해? 네, 어머니. 집에서는 제가 어머니 돌보기 힘들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는 척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입소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지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나, 집이 좋은데. 어머니, 거기가 어머니한테 더 좋아요. 그날 밤 지영이 또 전화했습니다. 응, 다음 주에 요양원 보내. 그럼 집 완전히 비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리모델링? 당연히 해야지. 어차피 시어머니 돈으로 하는 건데 뭐. 해외여행? 좋지.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바로 가자.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강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조용히 해요.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해요. 재산도 다 빼돌리고 있고요.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알아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법정 대응 준비요. 조용히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판사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법정에서 악인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며느리 차례입니다. 30년 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제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엄정한 판사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노인 학대, 가족 간 사기 사건에 강경했죠. 강은숙 판사님은 냉철하십니다. 한 번도 정을 앞세운 적이 없으시죠.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정년 퇴임 후 판사님 정말 은퇴하십니까? 네.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법복도 명함도 모든 것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어머니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가 누군지. 현재 지영이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귀중품이 어디 있지? 저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상자를. 이게 뭐지? 상자를 열자 제 판사복 사진들, 표창장들, 신문 기사들. 헐, 시어머니가 판사였어?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른 사람 거일 거야. 급하게 상자를 닫고 제자리에 뒀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손을. 그날 밤 지영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강은숙 판사. 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설의 철혈 판사 강은숙. 노인 학대 사건 엄정 처벌로 유명. 재산범죄의 가장 강력한 판사. 지영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그 강은숙이 우리 시어머니? 아니야,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사진을 보는 순간 맞아. 우리 시어머니야. 지영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 제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해? 아, 그냥 화장실 가려고요. 그래, 가거라. 지영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불안할 겁니다. 혹시 제가 정신이 온전한 건 아닐까? 혹시 제가 다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은 실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실수는 증거를 남기죠. 30년간 법정에서 배운 것입니다. 지영은 잠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판사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 짓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침.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밥을 떴습니다. 고맙구나. 저는 멍한 표정으로 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일? 무슨 일? 그냥 궁금해서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지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치매가 심하신 거구나. 하지만 제가 화장실 간 사이 지영이 제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통화 기록. 변호사? 왜 시어머니가 변호사랑 통화를? 지영의 얼굴이 또 창백해졌습니다. 김 변호사. 누구지? 인터넷 검색. 김민수 변호사, 형사 전문, 강은숙 판사 수석 연구원 출신. 헐. 지영이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제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뭐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핸드폰. 만졌니? 아니에요. 안 만졌어요. 지영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초간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영이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하지만 저는 바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 어디 뒀더라? 여기 있어요. 지영이 안도했지만 그 3초간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영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 시어머니가 판사였대. 그것도 엄청 무서운 판사. 나 어떡해? 내가 한 짓들 다 걸리면 감옥 가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모든 걸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거 축적 중.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김 변호사의 답장. 판사님,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급하면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하지만 저는 30년간 더 위험한 범죄자들을 다뤄왔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 민수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떠세요? 응, 많이 안 좋아지셨어. 지영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 민수, 우리 아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많이 나빠지셨네요. 어머니,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영이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요? 네, 우리가 어머니 24시간 돌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보, 이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에요. 민수가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양원 가시는 거? 요양원. 거기서, 나 혼자? 아니에요, 어머니. 거기 좋은 분들 많아요. 지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언제 보낼 건데? 다음 주요. 그렇게 빨리? 네, 벌써 계약금도 냈어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그건 제 허락 없이. 여보, 급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악화돼서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민수야. 어머니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 요양원, 가기 싫어.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좋아. 우리 집.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가 나를 싫어해. 무슨 말씀이세요? 나 짐이 되는 것 같아.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민수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문 뒤에서 지영이 듣고 있었습니다. 즉, 저 할머니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다음 날, 여보, 어머니가 그러는데 내가 어머니를 싫어한대요. 지영이 억울한 척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데. 맞죠? 나 정말 열심히 모셨는데. 알아요, 여보.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까지도. 저는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고객님,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은숙입니다. 아, 강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계좌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객님 계좌에서 최근 한 달간 총 5억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5억? 네, 여기 보시면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요. 누가 출금했죠? 윤지영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시죠? 이미 5억을 빼돌린 겁니다. 이 돈들 어디로 갔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확인이 어렵습니다. 고소장을 쓰면 확인 가능하겠죠? 직원이 놀랐습니다. 고소요? 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하지만 대리인 자격으로 대리인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판사로 일했습니다. 이건 횡령이에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거래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지난 3개월치. 네. 출력물을 받았습니다. 총 8억 원. 지영이 3개월간 제 돈 8억을 빼돌린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산책 했어. 혼자요?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8억 횡령 증거 확보, 은행 거래 내역 있음, 김 변호사의 답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횡령죄로 5년 이상 실형 가능합니다. 그날 밤, 지영이 또 돈을 빼려 했습니다. ATM 앞에서 또 3천만 원 인출. 이번 달 총 얼마 뺐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억. 이 정도면 해외여행 가기 충분해. 저는 그림자 속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내일이면 요양원에 갑니다. 어머니, 짐 다 쌌어요?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응, 다 쌌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거기서 다 제공해요. 알았어. 어머니, 이거 드세요. 또 수면제를 가져왔습니다. 나 안 먹어도 어머니 드셔야 해요. 약인데요. 어쩔 수 없이 입에 넣는 척 했습니다. 지영이 나가고 저는 약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지영이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응, 내일 드디어 요양원 보내. 이제 자유야, 자유.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3개월간 8억 뺐어. 더 빼야지 뭐. 어차피 시어머니는 치매라 몰라. 설령 알아도 증거가 없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릴 시간입니다. 한밤중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봉인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 판사복, 30년간 입었던 옷, 그리고 명함들, 강은숙 대법원 판사, 마지막으로 입어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세의 늙은 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던 판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 일어나세요. 요양원 가야죠.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일어났어. 빨리 준비하세요. 짐을 챙겼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드디어 이 골칫거리를 떼어낼 수 있네. 지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아니, 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이미 김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고소장 접수, 횡령죄, 노인학대죄, 사기죄, 며느리의 모든 범죄를 고소합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앞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왜 법원이에요? 지영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똑바로, 흔들림 없이, 어머니,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랐니, 며느리?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치매? 나 치매 아니야. 네. 처음부터 연기였어. 다 지켜보려고.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뭘 하는지 다 보려고 말이야. 그때 김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강 판사님. 판사님? 지영이 비틀거렸습니다.
소개하지. 김민수 변호사야. 내 제자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윤지영 씨. 곧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법정이요? 네.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횡령죄, 노인학대죄, 사기죄, 준사기죄. 지영이 서류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3개월간 8억 원 횡령. 증거는 은행 거래네요. 노인에게 수면제 강제 투약. 증거는 약물 검사. 요양원 강제 입소. 증거는 녹음 파일. 저는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응, 내일 드디어 요양원 보내. 이제 자유야.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30년간 판사로 일했어. 증거 모으는 건 내 전문이지. 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발,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법정에서는 판사님이라고 불러. 판사님, 30년간 나는 너 같은 사람들을 처벌해 왔어. 자기 이익을 위해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내 차례야.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지영 씨, 변호사를 선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무죄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법정에서 용서를 구하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넌 나한테 기회를 줬니? 3개월간 나를 속이고 돈을 훔치고 요양원에 버리려 했잖아.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 법은 공정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야. 법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 걸었던 그 길을 이번에는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고소인으로서. 여보세요?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저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부인을 고소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횡령 8억, 노인학대, 사기. 여러 혐의입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가 치매인데, 치매가 아니십니다. 어머님은 완벽하게 정상이십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30년간 판사로 일하셨습니다. 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판사, 어머니가? 네. 법원으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판사였다고? 그리고 지영이를 고소? 급하게 차를 몰았습니다. 법원 앞. 지영이 경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여보. 지영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지영 씨, 가셔야 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죠. 그때 제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내 아내가 한 짓을 물어봐라. 어머니가 판사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30년간 대법원 판사로 일했다.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어. 하지만 내 아내 때문에 다시 법복을 입게 됐구나.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법에 빌어야지. 어머니, 그리고 넌 몰랐니? 내 아내가 날 학대하는 걸. 민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출장 간 사이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못 본 척 했지? 죄송합니다. 넌 공범은 아니야. 하지만 좋은 아들도 아니었어. 저는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후회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의 날, 제312호 사건, 피고인 윤지영 횡령 및 노인학대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영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검사, 공소사실을 진술하세요. 피고인 윤지영은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피해자 강은숙의 계좌에서 총 8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매약으로 속여 수면제를 투약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요양원 입소를 강제하려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 1호, 은행 거래 내역서. 증거 2호, 약물 검사 결과. 증거 3호, 녹음 파일. 판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응, 내일 드디어 요양원 보내. 이제 자유야. 시어머니 돈으로 명품도 사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돈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해자 진술을 신청합니다. 허가합니다. 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선 법정. 하지만 이번에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로. 피해자, 진술하세요. 저는 30년간 판사로 일하며 수많은 범죄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일 배신감을 느낀 건 제 며느리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게 다가와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이용해 저를 착취했습니다. 노인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요양원에 버리려 했습니다. 이런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 엄벌을 요청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니 강은숙님,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의사봉 소리. 지영이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어머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페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해라.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지영이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편한 게 좋았습니다. 집안일을 지영이가 알아서 하니까, 출장 다니기 편했으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수야, 내 어머니, 넌 나쁜 아들은 아니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한 아들이었지. 네. 아내가 무서워서 편한 게 좋아서 외면했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넌 지영이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단지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민수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용기를 가져라. 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약자를 괴롭히는 걸 봐도 외면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 어머니, 넌 내 아들이잖아. 아들을 미워할 수는 없지. 하지만 실망은 했어. 앞으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래, 믿는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판사셨다는 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어. 법정에서 30년. 충분했거든. 하지만 정의는 포기할 수 없었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어머니세요. 그래, 내 어머니야. 그날 저녁,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수원 집으로 돌아갈까 해. 안 돼요. 저랑 같이 사세요. 괜찮니? 네. 이번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그래, 고맙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비로소 제대로 된 아들이 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윤지영,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윤지영은 피해자 강은숙의 재산 8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약물을 강제 투약하고 요양원 강제 입소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추징금 8억 원. 법정 구속합니다. 의사봉이 내려쳤습니다. 안 돼요. 판사님.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경찰이 지영을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봤습니다. 차갑게. 범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법정을 나오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은숙 판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를 고소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저는 멈춰섰습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늘 판결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노인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그래. 차에 탔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뭘? 지영이를 고소한 거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해. 그게 정이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6개월 후,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지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읽어보실 거예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매일 제가 한 짓을 후회합니다. 어머니를 단순한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이용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30년간 정의를 지키신 분이셨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윤지영 올림. 편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지영이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 보이네. 면회 가실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시간이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썼습니다. 지영에게 편지 잘 받았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짜 변하는 거야. 5년 후에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착하게 살아라. 강은숙. 편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 용서는 아니지만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 1년 후,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법률 상담을 하는 것. 어르신들, 오늘은 노인 학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실에 20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쓰는 것도 학대입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노인을 무시하는 것도 학대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말씀하세요. 제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아요. 그건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요. 그것도 노인 학대입니다. 거부하실 권리가 있어요. 노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나요? 당연하죠. 나이가 들었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노인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TV에서 봤어요. 며느리 고소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당당히 제 권리를 주장할 거예요. 잘하셨어요. 응원합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보람 있었어. 제자들이 많으시네요. 그래, 다들 배우려는 열정이 대단해. 차에 타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지영이한테 연락 왔어요. 뭐래? 출소하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대요. 노인 돕는 일을. 그래.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뭘 했는데 어머니가 보여주신 거죠. 정의와 용기를.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네. 잘 컸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봤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 증가. 하지만 신고율도 상승. 한 판사 출신 노인의 용기가 많은 노인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제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노인도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명 인사세요. 유명해서 뭐해? 중요한 건 변하지. 맞아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판사로 정의를 지켰고, 이제는 노인들의 권리를 지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5년 후, 어머니,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지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 교만한 눈빛 대신 겸손한 눈빛. 지영아, 어머니 찾아뵙고 싶었어요. 앉아라.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출소했구나. 네, 지난주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교도소에서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내가 뭘?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들 다 간직하고 있어요. 지영이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가 5년간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들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그래. 어머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 이제 과거는 됐어. 지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해요. 알고 있어. 민수한테 들었어. 어머니가 하시는 일처럼 저도 노인분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했던 짓을 속죄하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 어머니, 용서하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건 보여.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해. 함께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뭔데? 정의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미소 지었습니다. 잘 배웠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노인복지센터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들어가 볼까? 정말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강 선생님. 제 강의를 듣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 친구 보러 왔어요. 지영을 가리켰습니다. 아, 지영 선생님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우리 잘 돌봐주세요. 지영이 놀랐습니다. 할머니들이 저를, 그래,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변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응, 저,
민수 오빠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민수한테 물어봐라. 오빠가 저를 받아줄까요?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응원은 할게. 어머니, 지영이 저를 안았습니다. 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만나셨어요? 응. 어땠어요? 많이 변했더라. 저도 다시 만나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하지만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게 좋겠다.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영이를 만났다. 5년 전에 그 오만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 것 같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30년간 법정에서 배웠던 것. 벌은 복수가 아니라 교화다. 지영이가 그걸 증명해줬다. 나는 판사로서 정의를 지켰고 어머니로서 며느리를 교화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노인으로서 다른 노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있다. 내 인생은 계속된다.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은숙, 72세에 시작한 마지막 재판에서 승리했고 77세인 지금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노인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노인도 존엄한 인간입니다. 그걸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여줄 것입니다.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정의는 영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은숙님은 72세에 며느리의 범죄를 고발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윤지영 씨는 5년간의 복역을 통해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노인도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혹시 주변에 노인 학대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신고하세요.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곳에서 행복이 깃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알림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